이탈리아 M346 훈련 및 전투 버전을 구입하면 충분했다. 다른 유형의 항공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GP, 게필러라고 하는 처음 12대는 전투 항공기용으로 매우 겸손한 기능을 갖춘 블록 10의 표준 기계다. 이 비행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폴란드 내에서는 최근 한국산 FA50 도입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세력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의 FA50도 잘못 샀다면서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폴란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최단기간 납품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유럽에서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를 팔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자 정말 11월 폴란드 야당이 집권한다면 내년에 도입되는 FA50을 비롯해 다른 무기들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주도한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작심하고 이런 의견들을 박살냈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침착하게 비판한 이들의 입을 다무도록 FA50의 놀라운 장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FA50과 F16은 기종 전환 훈련에 6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유사해서 훈련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동일한 훈련 및 작전 수행 시 F16이 3.5톤의 연료를 소모할 때 FA50은 불과 1.5톤만 소모할 정도로 가성비가 높다. FA50을 F16과 F35에서 사용하는 무장이 호환되며 한국에 KGGB, GPS 유도 폭탄을 도입해 장착할 수도 있다. 구세련 기체들과 달리 FA50은 링크 16을 통해 아군은 물론 나토의 다른 기체들과도 교신이 가능하므로 동맹국 공군들과의 연계성도 좋아진다. 심지어 PL 버전에서는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인데 이는 F-35에 적용되는 기술로 향후 미국 최신 무장을 탑재하는 데 용이하다. 성능과 효율성을 들어 FA50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왜 부품 수급도 거의 불가능하고 FA50에 비해 효율성과 가성비가 훨씬 떨어지며 야간 작전 수행도 제한되는 미그 29나 수호이 22를 유지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가? 현재 다수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서 시급히 훈련 가능한 기체를 도입하지 않으면 항공여단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판국인데 왜 F-20 도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박 사령관은 작심하고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얼마 전 폴란드 공군은 미그 29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현재는 한 개 대대만 남아있다. 비행기가 없으면 조종사도 잃게 된다며 폴란드 제1 전술 비행단에 있는 수십 명의 조종사들을 가능한 빨리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FA50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비행단 전체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FA50의 주요 임무는 폴란드 항공의 정찰, 방어 및 경고라며 또한 F-35와 F-16의 교육훈련과 F-35와 F-16의 공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FA50은 F-16의 80%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FA50은 훈련기를 개엄한 전투기로 실전에 투입될 경우 적기와 직접 맞닥뜨리기보다는 지상폭격과 순항미사일 격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큰 공중 위협은 지상 약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FA50에는 순항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적합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박 사령관의 분노에 섞인 논리적인 반박에 폴란드 내에서 FA50을 샀냐는 말은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인도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지난 21일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FA50 전투기 2대를 폴란드에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최단 인도 기간인 7월 9일 FA50 GF 전투기 2대를 폴란드에 납품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매체가 이렇게 FA50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FA50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미는 JF-17도 참여했는데 FA50에 밀렸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자신들도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떨어졌음에도 인도의 테자스가 탈락한 것에 통쾌해하며 뺨을 맞았다. 인도 언론이 하늘까지 치켜세우던 인도 테자스는 왜 한국의 FA50에게 졌을까?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에는 중국의 JF-17, 한국의 FA50, 인도 테자스 등 8종류의 경공격기 훈련기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흥미로운 것은 작년 중반에 인도 언론들이 테자스가 말레이시아 호감을 얻어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라고 허세를 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모든 이가 인도 전투기 수준을 믿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제사정과 인도 언론들의 단언을 듣고
마지못해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인도 언론들의 입은 사기꾼에 가까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소우닷컴의 인도는 믿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고 메이드인 전 세계인 테자스는 인도가 유럽과 미국 등 온갖 국가들에게서 잡다한 부품들을 끌어모아 40년의 연구 및 개발을 거치며 엄청난 사고들을 기록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실제 자신들도 러시아 전투기를 베끼면서 인도보다 더하면 더했지만 이 중국 언론은 그저 중국 언론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의 최종 선택은 사실 좀 의외인데 가격 측면에서 한국의 카이가 생산한 FA-50은 경쟁력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8종류의 전투기 중 가장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인도가 제시한 조건이 훨씬 더 후했다며 테자스는 기체뿐만 아니라 수리시설과 기술 이전도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레이시아는 이에 속지 않고 이를 악문채 비싼 버전을 사들였는데 어쨌든 한국 산업 기반과 역량은 인도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우닷컴은 최근 수년간 한국은 로우엔드 무기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FA-50과 K9 자주포가 연이어 대규모 수주를 거두며 중국 시장도 일부 도둑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늘 글 말미에는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이 기사에서도 한국은 아직도 미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이없는 말로 자유하는 동안 한국은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순수 기술들을 개발해가며 그동안 중국이 탐내던 시장까지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무기시장은 중국이 오랫동안 노려왔던 시장인데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러시아제 미그 29기를 운영하면서 고장과 수리 및 부품, 연료 보급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FA-50을 선택하면 기존의 모든 부품과 연료 공급망과 미국산 무기 체계를 그대로 통합할 수 있어 유지비가 떨어지지만 중국의 JF-17을 사면 중국과의 공급망을 추가로 개설해야 해서 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진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전투기 개발 기술을 한국보다 더 많이 전수하고 JF-17의 가격을 현금이 아닌 팝유로 받겠다는 유혹까지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공군력 강화 입장에서 FA-50을 강하게 원했고 결국 FA-50이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FA-50 수출을 이뤄내고 이제 최대 600대를 목표로 FA-50 미국 수출을 위한 민간군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 해공군은 FA-50 수준의 고등훈련기를 원하고 있는데 미 해군과 공군은 수년 내로 고등훈련기와 전술훈련기 총 337대에서 59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수주 성공 시 25조에서 44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7만에서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각각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게 훈련기를 납품했다는 큰 기록을 남기면서 한국산 훈련기와 경전투기에 대한 위상이 단숨에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FA-50의 성공을 발판으로 KF-21 수주까지 해내면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